이슈 칼럼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SPM 김형진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미국 증시는 지난번에 저희 잠깐 얘기 나눈 것처럼 지속적으로 얘기 나눴지만 계속 호조세입니다. 근데 이머징 국가들은 이걸 따라가질 못하다 보니까 갭이 계속 발생을 하고 답답한데 4월 시장까지 마감하게 생겼어요. 어떻게 보는 게 좋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4월에는 조금 이것이 좀 완화되는가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졌었는데 마감하는 상황에서 보니까 그렇게 좋다 보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경기하고 기업 실적의 차이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이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이 지속이 되고 있고 미국의 주식시장만 본다 하더라도 전형적인 특징, 상승장의 특징인 업종 간 순환매까지 나타나고 있죠. 선도주라고 봤었던 그 인텔이나 자이링스 같은 그런 기업들이 예상보다 좀 전망이 좀 안 좋게 나와서 급락을 했는데 그냥 해당 기업의 한정된 악재로 마무리가 돼버린 그런 모습입니다. 여파로 IT 업종이 같이 동반 하락하거나 이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약간 그런 점도 우리하고 좀 차이점이다 이렇게 봐야 될 테고요. IT 이외의 경기 소비재 같은 업종은 신고가를 그냥 하염없이 계속 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동안에 못 올랐었던 금융업종이나 소외됐었던 그 헬스케어 같은 그런 업종들 주간 상승률 지난주에 좀 이렇게 많이 뛰었었던 그런 모습을 보여서 주간 상승률 보니까 한 5% 넘게 헬스케어 쪽은 올랐기 때문에 이러한 순환매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 전형적인 상승 시장의 순환매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그것이 우리하고 좀 차별적인 흐름이다 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코스피 경기 같은 경우는 기업 실적의 바닥을 확인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경기 흐름 자체도 좀 악화되는 그런 심리적인 부담이 나타나고 있는데 예상을 못했다라기보다는 예상보다 조금 더 안 좋은 흐름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는 점이 발견되고 있다는 점이 부담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쇼크 수준의 이렇게 지표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GDP 10년 만에 가장 큰 폭의 역성장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 바로 그러한 좋은 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그러한 점을 놓고 보더라도 사실 주식시장은 1%대 하락에 불과하고요. 채권 시장은 오히려 강세 보이고 있고 다만 이제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가 1160원 넘어서는 좀 불안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경상수지, 무역수지 얘기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런 외환 시장 쪽의 흐름을 좀 제외한다라고 한다면 다른 쪽 자산 시장은 그다지 그렇게 위기까지로 이렇게 확산해서 해석을 할 이유는 없겠다 이렇게 봐야 될 텐데 외국인 투자자들이 또 이 달러 선물 쪽에서 나타나는 모습을 보면은 이것이 단기적으로 마무리될 국면인가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것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것인데요. 왜냐하면은 달러 선물에 대해서 누적 순매수가 계속 많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당일 순매수가 한 만기약 기록했을 때 그 당시에 누적으로 만기일 이후에 한 9만 6천 계약을 매수한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그보다는 한 2천 계약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약간 좀 줄어들었다 이렇게 보겠지만 계속적으로 이렇게 달러 선물 쪽으로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또 달러까지도 저렇게 상승하고 있는 점이 아무래도 좀 부담 요인이다.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달러가 불안하고 지금 많이 올라온 건 시장에서 악재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모양인데 일단 외환 시장은 좀 불안한 모습이 역력합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자산 시장은 좀 안정됐다라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좀 약간 모순된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바라보는 게 가장 올바른 시선일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외환 시장 쪽을 좀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자산 시장 다른 쪽은 다 괜찮은 것이죠. 외환 시장만 불안한 것이죠. 그렇다면은 그것이 우리나라만 문제일까? 이것으로 접근을 해야 되죠. 물론 우리 경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안 좋은 지표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실제로 좀 안 좋은 것도 사실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게 몰랐었던 얘기냐 하면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지금 달러 쪽으로 반영되고 있는 우리 원화 쪽의 원화 경제 쪽의 문제는 사실 속도의 문제라고 이렇게 볼 필요가 있어 보이죠. 그리고 또 개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정책 기대감은 상존하고 있는 것이고요. 다만 우리가 전체적인 글로벌 경기하고 비교해 놓고 볼 때는 중국의 위안화가 좀 상대적으로 조금 더 강세를 보이고 있을 뿐이지 다른 이머징 마켓 쪽은 이런 달러에 대비해서 비슷한 추세를 보이고 있고
유로 달러조차도 이런 비슷한 약세 흐름 속에 있고 유로존 국가 통화들도 다 비교를 해봐도 그러니까 유로 달러 이외의 통화를 사용하는 그런 유로존 국가 통화들을 보더라도 약세에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만의 문제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것이겠죠. 결국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달러가 전체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점을 봐야 된다는 것이고 그러한 달러를 봤을 때 달러 인덱스 관점에서 놓고 봤을 때 직전 고점 작년 말에 97.7 레벨이 고점인데요. 그것을 지난주 후반에 98 레벨 넘어서면서 물론 지금 약간 조정을 보이고는 있지만 그것을 넘어서면서 이렇게 흐름이 나타나고 있어서 기술적으로 역회된 숄더 패턴을 만들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뭐 사상 최고치, 달러마저도 사상 최고치를 넘어서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항상 그렇게 좀 과열되는 기미가 나타나는 것이 또 단기적인 고점일 가능성도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좀 주의해 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 다만 이제 경기 흐름에 있어서 차별적으로 이렇게 만드는 그런 통화 간의 이런 차별적 흐름 이것이 과연 경기 흐름뿐일까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FRB 정책이 도비시하게 나오면서 약달러 흐름으로 변화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죠. 근데 이게 반대로 강달러로 흘러가는 데 있어서는 경기 외적인 요인 그것을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 FOMC 회의, 그러니까 오늘과 내일 사이 FOMC 회의에서는 그러한 점을 좀 찾아봐야 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FOMC 말씀해 주셨으니까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어떤 부분을 저희가 중점적으로 좀 보는 게 좋습니까? 네, 그래서 금리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5월 이번 회의 때는 금리 인상 확률은 없습니다. 제로입니다. 말 그대로 제로거든요. 그리고 25bp 인하 하는 것이 뭐 2.5%. 그러니까 동결이 거의 100%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금리 확률에 대해서 그 뒤에 회의나 이렇게 좀 살펴보면 확실하게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 9월이고요. 그러니까 25bp 인하가 38%까지 올라가고 있고 12월 금리 인하 따져보면 이게 40%대에서 등락을 거치고 있고 동결이 33%까지 낮아진 상태입니다. 이게 33에서 35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해서 그렇다라고 본다면 이제 9월부터 12월까지는 금리 인하가 상당히 확률이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텐데 경기 흐름이 뭐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주가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와중에 이렇게 금리 인하를 하는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해석하는 경우가 많죠. 해서 주가하고 경기 흐름하고 연관해서 해석하는 경우는 이제 금리 인하 확률을 넣을 때 논리적으로 설득력이 없어져 버렸다는 것이죠. 해서 3월 말에도 이런 금리 인하 확률이 동결보다 높아지는 그런 역전 현상이 나타났는데 다시 또 나타나는 이유를 찾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해서 지금 관심이 가는 쪽은 FRB의 초과 지준 금리 쪽 이쪽이 다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요. 그러니까 모든 시장에서 다 이것을 관심을 놓고 보는 것이 아닌데 이런 달러와 금리 쪽을 좀 연관해서 생각하는 그런 분들은 그런 분석가들은 이쪽을 굉장히 좀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봐도 이제는 그렇게 해석해야지만 답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뭐 편의상 FRB 초과 지금 지준금리 이쪽을 뭐 기준금리다 이렇게 보면 되겠는데 이러한 지준금리에 대해서 거론되기 시작했던 것이 작년 말이었습니다. 2018년 3월인데 기준금리가 2% 진입 직전에 미 국채금리가 하락하니까 이게 비교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 아예 표를 하나 만들어-봤습니다. 미국 기준금리하고 장단기 국채금리 흐름을 비교한 표를 만들어-봤는데 그림을 보시면은 이 검은색 선이 초과지준금리로 해서 아래쪽에서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고 붉은색 그래프가 10년물 금리고요. 푸른색이 1년물 국채금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금리가 막 하락을 하니까 기준금리에 한번 하회를 한 그 시점이 3월 말이었습니다. 이때 기준금리 인하 확률이 확 높아졌었죠. 그리고 지금도 막 낮아질락 말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또다시 금리가 인하 확률이 확 높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지금 저 표에서 이 초과 기준금리 상단에 그러니까 까만색 선 위에 미국채 금리가 근접하거나 그 이하로 내려가는 경우에는
이 금리 인하 가능성이 확 높아진다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이유를 논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말씀을 드리려고 한다면은 뭐냐면은 저 검은 선을 아래로 내려간다면요. 투자자들이 국채 금리에 투자할 필요가 없는 선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FRB 기준으로 그냥 유동성이 옮겨가는 것이 나은 거죠. 왜냐하면 리스크가 없으니까요. 국채 쪽에 투자하면 아무래도 미 국채가 안전하다고는 하지만 시세 변동에 있어서는 이게 위험에 노출이 되는데 저 까만 선 기준금리에 돈을 예치해버리면 고정금리로 돈을 받는다는 것이죠. 이자가 확실해진다는 것이죠. 하기 때문에 FRB 쪽에서는 저 까만 선을 주체금리보다 낮은 쪽으로 계속 유지를 시켜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렇지가 않은 지금 상황에서는 돈들이 FRB 지준 쪽으로 유동성이 옮겨갈 수 있는 상황이고 옮겨가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시중에 유동성 흡수 효과가 발생될 수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결국 시중 유동성이 미국에서는 달러죠. 그래서 달러가 시중에서 감소가 되고 있고 그래서 달러 강세를 보이는 것이 최근에 보이고 있는 달러 강세 흐름의 또 요인 중에 하나다. 이렇게 부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중 유동성의 문제도 이렇게 부각이 될 수가 있겠지만 FRB 입장에서는 이런 지불해야 되는 이자들이 많이 생기는 것이 원치 않겠죠. 그렇다면 이런 비용이 증가하지 않게끔 저 까만 선을 낮춰야 된다는 것 자체가 기준금리를 인하한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다만 그런 기준금리 인하를 지금 당장 할 수가 없게끔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 금리를 바로 내린다라고 한다면 또 은행들이 연준에서 자금을 대거 인출해서 단기 자금 시장이 불안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지금 대처하기에는 약간 대차대조 축소 같은 일정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시기적으로 좀 맞지가 않는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기준금리 인하하면서 지준율 인하 발생되고 대차대조표까지 축소 마무리를 하면서 시중 유동성을 유지시키는 것이 시장에 가장 혼란을 주지 않는 최선의 방법이기 때문에 5월 달보다는 6월 달 그리고 9월 달이 금리 인하 확률이 높아지는 이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해서 이번 달 5월에 FOMC 회의에서 빠른 조치를 하면 이머징 마켓 쪽으로는 좀 긍정적이겠지만 그걸 당장 기대하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특정한 결론에 대해서 어떤 기대를 한다기보다는 현재 상황에 대해서 FRB의 인식 그리고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리고 이 대응 관련해서 코멘트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달러의 급격한 약세 반전은 좀 이르겠지만 강세 완화 가능성 정도는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번에 FOMC 회의에서는 그러한 이와 관련된 그런 코멘트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금리를 뭐 동결하느냐, 인하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에서 재료가 어느 정도 노출이 됐기 때문에 어떤 코멘트 그리고 어떤 전략들이 새롭게 수립이 되느냐 부분을 봐야 된다는 건데 그렇다면은 이 FOMC 회의 이후에 새로운 달 5월에는 우리도 좀 변화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네, 지금 2분기에도 채권 발행 물량은 계속 증가되고 있고 대차대조표 축소가 계속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강달러가 급격하게 약세 전환을 당장 기대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채권 발행 일정 좀 지켜보면은요. 지난주까지는 대차대조표 축소되는 건 당연한 일정이니까 계속 지속되어 왔고 더불어서 채권 발행 물량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해서 지난주까지는 달러 강세 요인이 일사천리로 나타날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인데 이제부터는 5월 셋째 주까지 좀 물량이 감소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약간 여유가 생기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뭐 중기적 변곡까지는 아직 이르지만 그리고 대차대조표 축소 마무리가 9월이고 그때 확정되는 그 3분기 국채 발행 물량하고 대차대조표 축소 일정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어야지만 중기 얘기가 나올 텐데 단기적으로는 어느 정도 좀 여유가 있는 상황이 들어서고 있고 내일 이벤트에서 어떠한 코멘트가 나오는지 좀 확인하면서 좀 우리가 여유를 찾을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이 달러 약세 전환은 아주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번 FOMC 회의에서 금리에 관한 그런 강한 코멘트가 없다라고 한다면은 달러 쪽에 큰 문제가 안 생기겠지만 변화가 안 생기겠지만 그렇다라고 본다면 6월 FOMC에 대한 긴축 완화에 대한 관심이 더 커질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번 FOMC를 지나면서 6월에 FOMC 사이에서 달러의 변곡 가능성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달러 약세 전환이 이머징 마켓 쪽으로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내일 FOMC 회의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는가 그리고 설사 긴축 완화에 대해서 코멘트가 전혀
없을지라도 6월 FOMC 사이에서는 어떤 기대감이 나타날 수 있고 시장의 기대감이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달러가 시장을 압박하는 것은 점차 강도가 완화될 것이다. 5월달 쪽에서는 약간 그러한 좀 완화되는 분위기 속에서 우리가 투자 기회를 찾을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FOMC 지난 뒤에 말씀해 주신 부분을 염두하면서 시장 계획들을 수립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표님.